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STP 강의하게 된 루비 디렉터 구시연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밖은 추운데 안은 굉장히 뜨겁네요. 역시 유사나 가족 여러분의 열정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 안에 많은 분이 계시는데 이 일교차 심한 날에 기침 소리가 하나도 안 나요. 정말 제품력 최고 아닙니까? 너무 멋지다는 걸 다시 한번 체감하면서 오늘 STP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리더님들께서는 플랜 B를 찾고 계시지 않아요? 네. 플랜 B는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살고 직장을 다니고 주 수입원 이외에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불의의 사고 아니면은 뭐 경제적인 상황, 가족의 건강의 악화,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돌발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플랜 B는 늘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수입을 어디서 만들고 계세요? 저는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사관학교를 갔어요. 제가 96학번인데 96년도에 간호사관학교 들어가서 2000년에 임관을 하고 10년 동안 간호장교 하고 육군 대위로 전역하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보건교사 하고, 그러니까 전 철저하게 물통 사업에 소속되는 이 노동 수입으로 돈을 벌었던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전체 95%에 속하고 계세요? 아니면 5%에 속하고 계세요? 근데 전 제가 95%에 속하고 있을 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안정적인 직장, 매번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 그런 것들이 다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관학교를 선택했던 것도 직업이 보장되기 때문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힘든 군사훈련도 받고 이렇게 멋지게 청운의 꿈을 안고 정말 2000년에 육군 소위로 임관을 해서 10년을 복무했죠. 네, 예뻐요. 지금도 예뻐요. 그래서 10년 복무 후에 전역을 하고 학교를 들어가게 됐을 때, 학교도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미지는 어때요? 안정적이죠. 어렸을 때 제가 96학번이라는 걸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저 어렸을 때는 매번 엄마가 늘 하는 말이 여자는 선생이 최고라 그랬어요. 그런 소리 만약에 듣고 크셨으면 저랑 비슷한 연배신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근무했을 때도 별로 이렇게 괜찮아 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돈을 벌고는 싶은데 월급을 받으니까 부자는 안 되는 거예요. 먹고는 살 수 있는데 모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면허증, 간호사 면허증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교원 자격증, 그리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요양보호사를 양성할 수 있는 강사 자격증, 보건교육사 자격증, 그리고 자살 예방 전문가 자격증, 심지어 미국 간호사 면허까지 다 땄어요. 왜냐하면 삶을 바꾸고 싶어서. 뭔가 계속 도전하고 나의 스펙을 높이고 내가 자격을 갖추고, 그럼 간호사들이 많이 꿈꾸는 것들 중에 하나가 미국 간호사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무 환경이 사실 한국과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같은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장을 바꿔서, 환경을 바꿔서 조금 더 대우받고 조금 더 높은 몸값을 받고 일하고 싶어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간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미국 간호사 이 면허증을 따실 거거든요. 이렇게 준비해왔던, 차근차근 준비해왔던 저의 미래 계획에 저는 사실 큰 장애가 발생했어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제 나이 36살에 저는 장애인이 돼요. 자, 군인이었어요. 체력 좋았어요. 그리고 공부도 할 만큼 했고 제 미래를 위해서 많은 꿈을 꾸고 준비도 많이 해놨는데, 이렇게 허리가 아작이 나면서 지금도 이 핀 8개는 제 몸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보시기에는 건강해 보시겠지만 제 자세가, 기립해 있는 자세는 항상 약간 이렇게 앞으로 구부러져 있어요. 이게 핀 때문이거든요. 영구적으로 뺄 수 없고 제가 평생 가져가야 되는 저의 핀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상태로는 남을 간호할 수 있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제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들게 된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그때
7살, 5살이었는데 아이들 목욕조차도 시킬 수 없는 엄마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절망감은 굉장히 컸죠. 근데 사실 건강은 자신할 수 없는 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내 인생에 이렇게 큰 사고로 인해서 내가 장애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더 좌절감도 컸어요. 그럴 때 저에게 유산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그 사업가 중에 게리 베이너척이라고 하는 미국 사업가가 있어요. 러시아 출신인데 그분이 본인 유튜브에서 그런 말을 해요. 앞으로는 직장을 찾는 게 아니라 직업을 찾는 시대가 올 거라고. 그래서 내가 평생 일할 직장을 구하지 말고 내가 평생 일할 잡을 찾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상당히 공감했던 얘기였고, 그래서 저는 제가 만났던 유산화를 따져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따져봤고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해요. 유산화를 알고 싶으면 먼저 유산화가 어떤 회사인지는 알아야 돼요. 어떤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예요? 소비자가 곧 판매자가 된대요. 심지어 점포가 필요 없대요. 좋아요. 그리고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서 그 유통 비용을 줄일 수 있대요. 수익의 일부분을 나와 같은 소비자에게 돌려준다네요. 그리고 회원들이 제품을 애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 애용하는 사람들이 모여져서 나중에 그룹이 형성된다고 하는데 저는 군대밥 먹었던 사람이에요. 사고방식이 너무너무 보수적이고 닫혀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군인보다 더 사고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꽉 막힌 사람들이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가고자 하는 길 위에 다른 식으로의 통통 튀는 사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저에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신세계였어요. 이렇게 유통을 할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돈을 벌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장점과 단점을 조금 더 찾아보자, 알아보자. 그래서 이 회원 직접 판매라는 것들을 공부해 보니 일단 자격이 필요 없더라고요. 저는 미국 간호사 면허 따려고 일단 뭐 자격증 그 면허 시험 준비도 했겠지만 사실 미국 간호사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자격 영어 점수도 막 몇 점 이상 어느 학교에 어떻게 지원하고 복잡했었는데 유산화는 자격이 필요 없대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자본도 필요 없대요. 그리고 부업으로도 가능하고 권리소득인데 재정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를 다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에서 사업성으로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게 이 사업성이 좋은데 나랑 맞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근데 혹시 이 중에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돈 모으는 거랑 돈 쓰는 거 중에 뭐가 더 쉬워요? 쓰는 거. 그렇죠. 돈 쓰는 거 잘하시죠? 네. 전 진짜 잘해요. 근데 이왕이면 돈을 쓰면 전 좀 잘 쓰고 싶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같은 카드를 써도 나한테 조금 더 캐시백이 오는 거, 같은 물건을 사도 나한테 조금 더 뭐가 리워드가 오는 것, 그런 것들을 즐겨하는 제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어차피 쓸 돈인데 유산화 걸로 썼을 때 사업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건 저랑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저랑만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쓰잖아요. 잘 쓰잖아요. 예전에 어느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자들은요, 적당히 소비를 했을 때 엔돌핀이 막 분비된대요. 기분이 좋아진대. 근데 너무 많이 쓰면 기분이 나쁜데 적당히 썼을 때 그게 나에게 내가 유능하고 아주 효율적이고 자유능감이 넘치는 그런 소비를 했다. 나 오늘 똑똑하게 잘 샀네 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아진다는 얘기를 듣고 그다음부터 저도 더 열심히 쓰고 있거든요. 자, 그럼 소비만으로도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합격. 그리고 이 시장,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 시장의 전망을 봤을 때도 한국 시장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 전망이 충분히 보이는 수치였어요. 이게 지금 전 세계 회원 직접 판매 시장에서 시장의 규모로 따졌을 때 미국 바로 밑이 한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수치상을 떠나서 그냥 가만히 보셔도 내 옆집, 내 주변, 내 친구 아메이 치약 하나 안 써보신 분 주변에 있어요?
그리고 뭐 애터미 고등어 안 들어보신 분도 있어요. 누구든 다 쓰고 있어요. 한 집 건너 한 집은 쓰고 있거나 하고 있거나 소비자거나 사업자거나 이미 다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안 할 이유 없네. 자, 그리고 취급 품목을 볼게요. 유산하라고 하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취급 품목을 봤을 때 일단 네트워크가 일어나기 위해선 내가 자연적으로 소비하는 그런 일상에서의 그 소비 품목들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첫 번째가 영양제인데 뭐 유산하는 영양제 회사였어요. 두 번째가 스킨케어 제품인데 유산하는 스킨케어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세 번째가 생활용품이에요. 구성하고 있는 제품 아이템도 너무 잘 맞았어요. 게다가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고 있느냐. 대한민국 정부가 보호하는 한국직접판매 회원사로 등록번호 527호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잖아. 일단 다 합격. 여기까지는 다 합격. 그럼 저는 한번 건강을 잃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회사를 알아보기 시작하죠. 유산하 헬스 사이언스라는 회사의 창립자가 누군지 저는 사실 창립자를 보고서 되게 많이 이 제품과 이 회사에 마음이 많이 뺏겼던 게 일단 유산하라는 회사의 이름 자체가 유가 그리스어로 진정한이란 뜻이고 산하가 라틴어로 건강이란 뜻이에요. 회사 이름 자체가 진정한 건강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 진짜 찐이다. 일단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에 있어서는 이 회사는 진심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심지어 과학자가 만든 회사라는 것도 좋았어요. 그리고 그 과학자가 이미 인체세포의 연구 분야에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 아주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이름 있는 과학자인 것도 좋았어요. 닥터 마이런 웬츠가 본인의 연구소를 접고 유산하 헬스 사이언스를 만든 그 이후부터 그 과거와 연역을 뒤로 봤을 때 인체세포에 이만큼 진심일 수 있나 싶을 정도의 그런 제품이 나오겠구나라고 기대할 수 있었거든요. 유산하는 31년간 25개국에 진출하는 글로벌 회사였고요. 그리고 심지어 2011년도에 뉴욕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였어요. 그럼 제가 단순히 제품을 소비하고 소비 패턴을 바꿔서 이거를 잡으로도 할 수 있어 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회사의 규모가 큰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단순히 소비에서 조금 더 수입이 들어오면 좋지 라고 생각했고 제가 지금까지 벌어왔던 돈의 규모도 대한민국의 육군 대위 그 당시에 2010년 당시에 연봉 자체가 5천이 채 안 됐어요. 그리고 저는 심지어 사관학교도 나왔고 이미 10년의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교사가 됐을 때 그 호봉을 다 인정받아서 제 호봉이 저 27호봉이었나? 저기 되게 호봉 높았어요. 그랬는데도 5천은 안 됐어요. 연봉 기준으로. 그러니까 제가 벌 수 있었던 어떤 나의 몸값의 수준을 확 뛰어넘는 그런 회사를 만나버리게 되니까 처음에는 와 이게 지금 나에게 다가온 엄청난 기회인데 이걸 왜 안 잡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유산하 헬스 사이언스라는 회사는 포브스지가 선정한 앞으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더 롱런할 수 있는 그런 기준에 부합하는 회사라고 이미 기사가 나왔었고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영양제 회사라고 알고 있었어요. 건강기능식품 회사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품질관리 기준을 봤더니 의약품 GMP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그냥 60점만 맞아도 되는 국가고시 운전면허증 시험 이 정도의 여기에 만점을 맞아버리는 그것도 매번마다 만점을 맞아버리는 완벽하게 A부터 Z까지 그냥 다 채워지는 그런 수준의 꼼꼼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저는 완전히 마음을 확 뺏겼죠. 심지어 OEM도 안 준대요. 남에게 위탁하지 않고 모든 원료부터 생산, 유통 모든 것들을 다 이 회사가 직접 한다는 부분이 매우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연구개발팀의 퀄리티 그리고 이 연구개발팀의 인원수 그리고 각 인원수들의 박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분들의 스펙 엄청 짱짱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객관적으로 우수한 제품이 나오니까 필요한 곳이 쓰여지게 되는 것들이 미국, 캐나다, 호주, 의학, 처방, 편람, 한국은 킴스라고 하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은 PDR 그리고 CPS 이렇게 국가마다의 그런
교재가 그러니까 편람이 있는데 그 편람에 의약 부분 말고 의약 외품 부분에 유산화 제품이 등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백악관과 함께 연구했다는 것도 저는 사실 어떤 기준으로 좀 보고 있었냐면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았어요. 처음에는 해야 될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아서 꼼꼼하게 다 뒤져보고 그런데도 나오는 게 없으면 그때는 올인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관점으로 접근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지 말아야 될 이유로 찾다 보니까 점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이 회사 도대체 뭐지? 이 회사의 기술력은 어디까지지? 이 회사는 도대체 어디까지 성장하려는 거지? 이런 것들이 곳곳에 나오게 되니까 나중에는 도저히 뭘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2016년과 17년에 연구했던 그 결과의 마이크로바이옴이 현재 여러분이 섭취하고 있는 액티브 뉴트리밀 라인에 이미 벌써 접목되어 있죠. 그리고 이게 마지막 그 마침표를 찍었던 거였는데요. 건강기능식품회사가 병원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 산호비부 의학연구소 일찌감치 이 정보를 들으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해독 같은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책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뉴스에서도 나왔다고 하고 저는 가봤어요. 그래서 제 눈으로 보고 싶어서 제 눈으로 보고 제 눈으로 확인하고 제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싶어서 저는 2018년도에 제 사비 털어서 산호비부를 다녀왔어요. 다녀오고 나니까 그때 이제 모든 정리가 끝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찐이다. 여긴 찐이다. 저는 가서 느꼈지만 이제 그 위에 제3기관들, 외부에 있는 기관들, 외부에 있는 업체들이 어느 정도로 인정하고 있는지는 이 수상 내역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왜 전 세계의 운동선수들이 유산화를 선택해서 먹는지는 바로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NSF 인터내셔널, 세계 반도핑 기구, 그리고 인폼드 초이스에 등재되어 있는 그 금지 약물, 선수들이 섭취하면 안 되는 도핑 테스트에 걸리는 그런 금지 약물이 제로라는 것, 그것 때문에 운동선수들은 유산화 제품을 신뢰해서 먹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의 자료인데 이 회사가 앞으로 더 멋진 회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하게 되는 게 이미 ESG라는 말이 우리에게 익숙해지기 전부터 이미 유산화는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그런 회사였던 거예요. 근데 회사도 다 합격. 심지어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거의 매년 비즈니스 매거진에 선정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볼게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하나의 유통 형태도 나무랄 데가 없었지만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라고 하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력과 연구력과 이 회사의 기업 철학과 이런 것들도 매우 좋았어요. 그럼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저는 무엇을 따져봐야 되는지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코스트코 다니세요? 네. 지금은 안 다니셔도 예전에 한 번이라도 코스트코 다녀보신 적은 있으시죠? 들어갈 때 뭐 필요해요? 카드 필요해요. 그쵸? 내가 연회비를 내고 카드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친구 카드 빌려가신 분 있죠? 아니면 친구 갈 때 따라가거나 왜 그래야 돼요? 누구 한 명은 회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회원제 멤버십 샵이잖아요. 유산화도 그래요. 유산화도 멤버십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그 가입을 하고 멤버가 되어야만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미 멤버가 되어 있는 분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요. 그러면 멤버십을 내 이름으로 가입할게. 11번가, 지마켓, 쿠팡 내 이름으로 가입하듯이 내 이름으로 가입할게. 가입했을 때 혜택이 있으니까 가입하겠죠. 멤버십 가입 혜택 자동 주문할 때 10% 할인해 주고요. 그리고 가입하고 첫 구매에 10%를 추가 할인으로 드리고 있어요. 타입은 두 가지예요. 그냥 제품만 먹고 쓰는 소비자와 아주 작은 캐시백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먹었던 걸 내가 캐시백으로 받고 싶은 바로 그런 독립 디스트리뷰터 두 가지 타입 중에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소비를 하더라도 이 소비가 나에게 무엇을 돌려줄 것인지 돌려주는 과정이 과연 공정한지는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산화 보상 플랜에 대해서 여러분께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유산화 보상 플랜이 특별한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순번을 매겨봤어요. 첫 번째는 바로 바이너리 방식이에요. 바이너리라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네. 지금 앞에 있는 사진은 원을 중심으로 작은 홀들이 둘러싸고 있는 브레이커웨이 방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옆에 있는 사진은 날을 기준으로 두 줄이 내려가는 바이너리 방식이에요. 네, 브레이커웨이 방식은 조금 예전부터 쓰여왔던 조금 고정적인 방식이고, 바이너리 방식은 최근에 많이 각광받고 있는 방식이에요. 2001년도에 로버트 할렌이라는 사람이 머니트리 키우기라는 책을 썼을 때 그 책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라이징, 이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신생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새로운 보상 구조인 바이너리가 조금 더 수입을 안정화시키고 돈을 벌기에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브레이커웨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같은 노력을 들였을 때 바이너리가 브레이커웨이보다 조금 더 효율적이더라, 가성비가 좋더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브레이커웨이의 방식을 갖고 있었던 회사들이 갖고 있던 문제점이나 개선점들을 보완해서 새롭게 나오는 보상체계인 바이너리를 선택한 게 유산한 거죠. 그럼 바이너리 방식은 어떤 극강의 장점이 있냐면 두 줄로밖에 못 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기준으로 왼팔과 오른팔 두 줄밖에 못 내려요. 여러분이 10명을 알고 있어도 그 10명이 여러분 중심으로 쫘라락 부채처럼 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두 줄로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뎁스가 깊어지겠죠. 그리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매출이 쫙 함께 공유되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다들 자녀가 있으신 것 같은데 자녀가 둘 이상이신 분 계세요? 네네. 셋 이상이신 분 계세요? 넷이신 분 계세요? 자, 상식적으로 애 둘 키우는 게 쉬워요? 넷 키우는 게 쉬워요? 파트너도 그래요. 두 줄 내리는 게 쉬워요. 자, 그리고 유산화 보상 플랜의 특별한 바로 두 번째는 깊이에 제한이 없는 겁니다. 무한 깊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세 번째 특별함은 누구나 공정하게 20%를 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후원, 수당을. 대부분의 경우는 옆에 있는 삼각형처럼 그렇게 아래는 조금 점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퍼센트는 높아지나 받아갈 수 있는 사람은 매우 희박해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이건 네트워크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에서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셔도 더 많은 평사원들, 신입사원들이 저렇게 작은 월급을 가져갈 때 그 위에 결국 이건 사실 사회 구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점, 꼭대기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걸 가져가는 게 우린 사실 되게 당연하게 생각해요. 사장님이 많이 가져가겠지. 뭐 부장님이 나보단 더 많이 가져가겠지. 난 아직 신입사원이고 대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인데, 유산화가 이 개념을 깼다는 게 저는 이 개념부터서도 매우 파격적이었어요. 전 계급사회에 있었잖아요. 소위 때부터 중위 때부터 대위, 그 위에 소령, 중령, 대령, 그 직급, 그 계급에 가지 않으면 저 돈은 내가 꿈꿀 수 없는 돈인데, 유산화는 아예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이제 시작했건 5년 전에 시작했건 10년 전에 시작했건 직급이 무엇이건 간에 누구나 똑같이 20%씩을 계산해서 준다는 게 매우 파격적이었어요. 이거 기억해 주세요. 20%. 작은 포인트가 아니에요. 저희 남편이 영양제,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다른 영양제를 원료를 수입하는 무역을 해요. 근데 무역을 하는데 이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마진은 10%예요. 그러니까 결국 밖에서 사업하고 있는 분들도 20%씩 이렇게 기대하고서 사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유산화라는 회사가 우리와 같은 독립 디스트리뷰터들에게 공정하게 20%씩을 계산해서 준다고 하는 건 엄청난 메리트예요. 그리고 네 번째 특별함이 바로 실적 이월입니다. 유산화가 주급 주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럼 주급을 주고 이번 주에 정산해서 지급하고, 지급이 안 된 남아있는 실적들을 언제로 이월시켜 버리냐면 다음 주로 이월시켜 버려요. 실적 이월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무엇이 없어지는 줄 아세요? 네, 맞아요. 사재기가 없어져요. 근데 이 실적 이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최근에는 많은 회사들이 도입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거기에 늘 단서가 붙는 회사들이 조금 있어요. 실적 이월을 시키긴 시켜주는데 기간을 정해둔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유산화는 기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주마다 정산하고 이 정산에서 남는 것들이 수당으로 발생되지 않는 점수가 있다고 하면 어디로 넘긴다? 다음 주로 넘긴다. 언제까지? 네, 받아갈 때까지. 이거 실적 2월이 매우 나중에 가서는 엄청나게 크게 작용하거든요. 일단 다음, 자 이제 맛만 보실게요. 맛보는 시간이에요. 기피의 제한이 없고 누구나 20%를 주는데 실적이 2월 되는 이 마법의 공식으로 유산화가 어떤 식으로 수당을 주는지 잠깐 맛만 보겠습니다. 자, 아니 위에 있으면 아래 계신 분들의 표정이랑 눈빛이 되게 많이 딱 들어오거든요. 근데 아까부터 저에게 자꾸 이렇게 미소, 예쁜 미소와 함께 사인을 주고 계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네. 성함 한번 여쭤봐도 돼요? 네. 자, 김지혜님의 가게라고 할게요. 저기 나가 지금 김지혜님의 가게예요. 자, 김지혜님 가게 왼쪽으로 3,000점이 쌓이고, 김지혜님 가게 오른쪽으로 2,000점이 쌓였어요. 3,000과 2,000 중에 작은 쪽이 어디죠? 2,000. 그래서 유산화는 왼쪽 오른쪽 비교했을 때 작은 실적 기준으로 몇 프로 준다고요? 20%를 줄 거예요. 20% 정산하고 남는 게 몇 점이에요? 1,000점이 남았죠. 이 1,000점을 어떻게 한다고요? 2월 시켜준다고요. 자, 여러분 일단 맛보셨습니다.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는 아시겠죠? 왼팔 오른팔 비교해서 작은 쪽 20 주고 남는 건 2월. 네. 자, 이제 이 5번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5번은 별표 5개. 5번이니까. 수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바로 3BC입니다. 아, BC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이제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비즈니스 센터, 우리말로 하면 대리점 정도? 네, 그렇게 그냥 그거의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가게가 혹시 자영업 하시는 분 계세요? 자영업 하시는 분? 아, 네, 계세요? 좋아요. 저희 스폰서님이 자영업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 스폰서님은 자영업을 가게 하나로 하지 않으세요. 마사지샵을 하셨거든요. 지금은 조금 정리하시긴 하셨는데 마사지샵 예전에 8개까지 하셨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돈 더 많이 벌려고. 그래서 마사지샵을 정리하고 요즘에는 롤화장을 하는데 롤화장을 지금 4개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많이 벌려고. 그럼 상식적으로 가게가 하나였을 때가 돈이 돼요? 아니면 3개였을 때가 돈이 돼요? 3개였을 때가 돈이 되겠죠. 근데 가게 하나에서마다 20%씩 아까 20%씩 계산해 준다 그랬잖아요. 20%씩 주는 가게가 3개면 좋죠. 그럼 수입을 더 많이 늘릴 수 있겠죠. 그럼 가게 3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가게가 하나인데 가게 3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간에 관계없이 코스트코 연회비 내죠. 유산화는 연회비 안 내거든요. 평생 딱 한 번 내요. 평생 딱 한 번 회원 가입비 2만 원을 내시고 제품의 구매를 하셔서 섭취하신 점수의 누적 점수의 합이 200점이 되면 가게 하나가 열려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얼추 한 50만 원에서 55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가게 3개를 갖고 싶으시다고 하면 처음에 가입하고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6주 이내에 점수로는 400점. 그리고 비용으로는 한 100에서 110만 원 정도의 제품을 섭취하시면 돼요. 근데 산술적으로 볼게요. 하나였을 때 200점, 비용으로는 5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러면 3개면 600점, 150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산술이잖아요. 근데 뭐 이거 디스카운트 되는 것처럼 3개를 준다고 하는데 네, 조금만 더 쓰면 되네요. 그리고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 때문에 딱 한 번 가입하신 분들의 딱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나 어차피 먹고 쓰긴 할 거지만 내가 지금 당장 이 일을 본격적으로 할 수는 없어도 일단 가게는 많이 확보해놔야겠어라는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 이 기간을 꼭 기억해서 3BC를 미리 오픈을 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아까 잠깐 맛봤던 거예요. 네, 잠깐 맛봤던 그걸 확장해 볼게요. 아까 가게가 하나였을 때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었고 가게가 3개였을 때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잠깐 맛만 볼 거예요. 자, 아까 우리 리더님의 가게예요, 지금.
리더님의 가게가 네, 왼쪽에 3천, 오른쪽에 2천이 있었을 때 3천 대 2천. 그럼 작은 쪽이 어디라고요? 2천 계산하고 나서 남는 거 어떻게 주나고요? 2월. 여기까지는 한번 해봤던 거니까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가게를 또 계산 한번 해줄 거예요. 옆에 있는 가게는 2천 대 2천이라고 간주하고 계산해 볼게요. 왼쪽 오른쪽 똑같네요. 그러니까 뭐 소실적 비교할 거 없이 동일한 점수니까 2천에 해당되는 20% 계산해주고 남는 게 없으니까 2월 시킬 건 없어요. 그런데 가게가 3개니까 맨 위에 있는 1번 가게도 계산은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1번 가게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이 아까 몇 점이었어요? 3천하고 2천 있었으니까 이거 더해서 보면 5천이 되는 거고 오른쪽 비교했을 때 2천하고 2천이 있었으니까 4천이 되는 거니까 1번 가게 기준으로는 큰 쪽 왼쪽에 5천 오른쪽에 4천 그럼 작은 쪽은 몇 점? 4천 4천에 20% 계산해서 나머지 1000점은 역시 2월. 숫자가 나오니까 복잡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계속 맛만 봐라 맛 좀 봐라 라고 하는 건 느낌만 가지시는 거예요. 가게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했을 때 작은 쪽 20 주고 남는 건 넘기는구나. 근데 그게 가게가 몇 개가 되건 그 가게마다 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고 가장 맨 상위에 있는 1번 가게는 아래에 있었던 모든 점수를 다 같이 다시 한 번만 계산해 주는 거구나. 자, 그래서 가게가 역시 하나였다고 하면 매출 규모가 같았을 때 같은 점수, 같은 인원, 같은 상황이었을 때 가게가 하나였다고 하면 92만 원 받고 끝날 거였거든요. 근데 가게가 3개라는 이유로 지금 46만 원씩 더 벌어서 총 184만 원이 들어오는데 이게 유산화가 월급 주는 회사다, 주급 주는 회사다? 주급 주는 회사다 보니까 이런 상황으로 내가 계속 레그를 펼쳐나가서 주급으로 184만 원. 내일 들어온다. 리더님의 가게에 리더님의 통장으로 내일 184만 원이 들어온다. 좋아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또 들어와요. 그 다음 주에도 들어올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사주 월급이 된다고 하면 총 월급으로만 736만 원. 연봉으로 따지면 9,500만 원. 제가 난다긴다 하는 그런 스펙들을 다 쌓아놓고 직장생활 16년, 사관학교까지 4년, 20년의 직장생활을 했어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돈이 이 구조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난 그냥 소비만 하려고 만난 유산화, 그냥 이 정도 그냥 100만 원만 벌어보지 라고 생각했던 유산화라고 하면 아니요, 그 틀을 조금 깨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매출, 같은 인원으로 원비씨 가게 하나였을 때랑 가게 3개였을 때는 그 수입이 이만큼씩 달라집니다. 자, 6번 추가 비즈니스 센터가 바로 또 특별함 중에 하나인데요. 가게 3개도 이미 훌륭한데 가게를 계속 준다는 거예요. 20%씩 주는 가게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을 때 늘어난 조건은 맞춰야 돼요. 어떤 상황이냐면 가게 기준으로 아까 왼쪽과 오른쪽이 5천 대 5천이 맞을 때마다 새로운 대리점을 줍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대리점은 바이너리의 특성상 아래로밖에 못 내려갑니다. 그럼 5천 대 5천이 맞을 때마다 가게가 생기고 그거는 2개씩만 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번 가게에서 5천 대 5천을 2번 맞으면 비즈니스 센터가 2개가 추가로 생겨서 내 다운라인에 2개가 붙는 거예요. 2번 가게도 역시 2개를 낳을 수 있고 3번 가게도 역시 2개를 낳을 수 있는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내가 추가 BC로 받았던 4번 가게도 왼쪽과 오른쪽이 5천 대 5천이 맞으면 걔도 추가 BC를 낳을 수 있나요? 낳을 수 있어요. 그럼 계속 무한대로 늘어나겠죠. 20%씩 주는 가게가 한 10개만 돼도 너무 좋겠죠. 그런데 제한이 없네요. 가게를 몇 개씩 가져가던. 그래서 비즈니스 센터가 무한대기 때문에 유산화의 수입은 점점 더 무한대의 수입이 가능해지고 있어요. 7번에 보너스 볼게요. 보너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첫 번째 매칭 보너스 볼 거예요. 매칭 보너스는 여러분이 직접 소개하신 소개자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후원하고 이 후원한 사업자가 후원 수당을 받아가면 그 후원 수당의 15%를 회사가 별도로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직접 소개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15% 보너스를 많이 받아갈 수 있겠죠. 그렇죠? 인원의 제한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유산화가 좀 정말 대단한 회사인 게
이 15%짜리 보너스를 주는 인원의 제한이 없어요. 기간의 제한도 없어요. 그래서 무한대의 수입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보너스 중에 두 번째 리더십 보너스예요. 이거는 골드 이상 직급자부터 맥스를 시키는 대리점의 수에 따라서 주마다 주는 건데 이걸 그냥 월로 계산한 거예요. 골드 직급은 한 달 80만 원까지, 루비 직급은 240만 원까지. 우리 최고 스폰서님이신 김벽수 박시희 스폰서님 3스타 다이아몬드께서는 한 달에 2,240만 원의 보너스를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유사나이 주 수입원은 뭐예요? 아까 20%씩 주는 후원 수당이었죠. 후원 수당에다가 지금 이 리더십 보너스가 추가로 붙는 거예요. 여러분, 보너스예요. 자, 8번. 특별한 8번은 바로 직급 체계입니다. 이만큼의 돈을 벌어가면 그럼 이만큼의 돈을 써야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유사나가 진짜 독특한 건요. 돈을 벌어가야 승급을 시켜줘요. 그 돈을 벌어본 사람만이 그 직급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직급을 달면 그 돈을 줄게라는 게 아니라 선 직급 후 수당이 아니고 선 수입 후 직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별도의 직급 유지 조건이 따로 없는 겁니다. 얼마를 벌건 간에 유사나에서는 내가 1BC 가게 하나를 유지할지 3BC 가게 3개를 유지할지만 선택해서 그만큼만 먹고 쓰시면 돼요. 정리할게요. 앞에서 되게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유사나의 보상의 특징은 일단 팀과 함께 한다는 거. 두 번째는 누구나 공정하게 20%씩 준다는 거. 세 번째는 실적이 2월 되니까 사재기가 필요 없다는 거. 네 번째는 주마다 후원 수당을 준다는 거. 무슨 요일? 금요일. 다섯 번째는 수입의 성장이 곧 직급의 성장을 의미한다는 거. 여섯 번째는 20%씩 받는 가게는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추가 비즈니스 센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평생 매칭 보너스. 직접 소개한 사람을 성장시켜서 그분이 받아가는 후원 수당의 15%를 누가 준다고요? 회사가 준다고요. 그리고 리더십 보너스, 엘리트 보너스, 자동 주문, 맥스아웃 보너스, 그리고 셀라비 보너스, 보너스 종류가 이렇게나 많이 있어요. 게다가 상속이 가능하대요. 또 하나, 한계 없이 성장할 수 있어요.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게 유사나 보상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표 한번 보시겠어요? 보신 분도 있죠, 이 표. 내가 1년에 한 명씩 사람을 찾아서 후원하고 복제시키고 이 레그를 만들어 나갔을 때 내가 받아갈 수 있는 수당을 계산해 놓은 표인데, 근데 원래 1년에 한 명씩 은 나중에 나오는 표였어요. 이 1년에 한 명씩이라는 표는 무엇을 전제로 해서 나중에 나오는 표였냐면 원래는 얘가 먼저예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명씩 찾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1년에 한 명이라도 찾으면 10년 후에 이거예요. 이 표였는데 저는 이걸 거꾸로 갖고 왔잖아요. 1년에 한 명씩 찾아서 10년에 그만큼 받아갈 수 있으면 여러분이 이걸 한 달에 한 명씩만 찾으면 10달 후에 받아갈 수 있는 거고, 두 달에 한 명씩, 석 달에, 왜 꼭 1년에 한 명으로 간주하냐는 거죠. 지금 당장 나가서 한 달에 한 명씩만 찾아도 이게 가능해지는 점수인데, 6개월, 7개월 지금 인원으로 따지면요, 여러분의 레그에 뭐 많이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뭐 이게 1년 뭐 이렇게 많은 뭐 2천 몇 명, 4천 몇 명 아니요. 딱 200점씩 먹는 사람 25명씩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바로 골드예요. 혼자 찾는 거 아니잖아요. 팀과 함께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배수의 법칙을 항상 가슴속에 이렇게 담고 다니시면 좋겠어요. 나 혼자 이렇게 100명, 뭐 25명 이런 사람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았던 그 단 한 명, 그 단 한 명과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서로 한 명씩, 서로 한 명씩. 그래서 2명이 4시 되고 4시 8이 되고 8이 16이 되고 16이 32이 되고 32이 64가 되는 그 시점에 여러분은 이미 매월 700만 원씩을 받아가실 수가 있을 거라고요.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 단 하나의 조건은 내가 100포인트를 먹을 건지 200포인트를 먹을 건지만 선택하시면 돼요. 대리점을 하나만 갖고 싶으시면 100포인트, 3개 이상을 갖고 싶으시면 200포인트를 매 4주마다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게 단 하나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그냥 열심히 드세요. 열심히 건강해지시고 열심히 예뻐지세요.
나머지 일은 회사가 다 해줄 거예요. 연구도, 생산도, 유통도, 이 모든 심지어 수당의 지급까지도 다 회사가 알아서 해줄 거예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플랜 B를 찾아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그 플랜 B가 건강에 관련된 플랜 B건, 경제적인 것들에 관련된 플랜 B건, 아니면 여러분의 아이들에 관련된 플랜 B건, 여러분의 노후를 위한 플랜 B건, 여러분 무엇이 답이다? 무엇이 답이다? 네, 유선화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